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김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종휘입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김제시장 후보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느 후보가 김제시를 이끌 적임자인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좌석 순에 따라서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성주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5번 무소속 김종회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호 4번 신성욱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토론에 초청하지 않았고 이 토론 방송이 끝나고 신 후보자의 방송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오늘 토론의 방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약검증 토론, 공통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다시 두 번째 공통질문과 두 번째 주도권 토론, 마무리 인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방송은 전주 MBC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조연설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성주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제시장 후보 기호 1번 정성주입니다. 저에겐 오랜 꿈이 있습니다. 젊고 역동적인 김제, 어르신이 존중받고 김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제, 대한민국 최대 곡창지대라는 위상에 맞게 스마트 첨단 농업의 중심지로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새만금의 중심지로 대한민국 동생명 수도로 우리 김제가 우뚝 서는 게 꿈입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가 우리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일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정성주는 누구보다 김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성주는 누구보다 김제의 미래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 새로운 김제, 새로운 도약을 자랑스러운 김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5번 무소속 김종회 후보의 인사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기호 5번 김종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는 과거에 26만 7천이라는 운군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멸도시 1위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김제시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무능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측면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다가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인해 저는 2016년 국회의원이 당선되었고 무천억이던 김제의 예산을 1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애결산 연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김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증된 후보, 능력 있는 후보, 깨끗한 후보 김종회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김제를 과거 영광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공약 검증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자의 공약을 집중 점검하는 시간으로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을 발표한 뒤 상대 후보의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공약 발표는 2분이고 상대 후보의 질문은 30초, 이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그리고 다시 상대 후보가 추가로 30초 보충 질문을 할 수 있고 역시 공약 발표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공약은 주어진 2분 시간 동안 매니페스토 원칙에 의거해서 일정과 예산, 실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상대 후보는 공약을 듣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통해 공약의 차이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호 5번 무소속 김종회 후보의 공약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째 김제시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2016년 당시 5천억이었던 김제시 예산을 1조 원으로 증액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를 키워야만이 김제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저의 공약은 도청을 김제로 이전 추진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새만금의 중심인 김제가 물류의 중심, 기회의 중심, 우리가 전북 도청이 김제로 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를 도청으로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밀착형 공약입니다. 일상회복지원금 1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겠습니다. 65세 어르신에게 무료 버스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는 100원 버스 시행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징세 없는 공약을 우선순위로 조정하여 살기 좋은 김제, 살기 좋은 김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애산의 확충에 있다고 봅니다. 애산의 확충이 이루어지면 여타의 여러 가지 공약은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는데 애산이 충족되지 않고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약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저의 주된 공약은 애산의 확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회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제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애산 2조 원 시대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이 검증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이 바탕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청 추진 확실히 하겠습니다. 네, 무소속 김종회 후보의 공약 발표였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주 후보의 질문 30초 듣겠습니다. 먼저 그 소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종희 후보가 4년 안에 2조 원 예산을 공약하셨는데 국회의원 시절 애결이 경험이 있어서 국가예산 성립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규모 예산 증가는 국가 재정 규모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증가해서 가능한데 어떻게 1년에 2,500씩 증액시켜야 할든지 또 시장 군수가 한계가 있는데 그게 가능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부금 증액에 따른 예산 증액, 또 여러 가지 지역 예산이 확충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충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김제시 예산이 2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후보가 있고 제가 있습니다. 2명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저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역임하였고 각 상임위에 실제 일하는 위원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을 어떻게 하면 우리 김제시의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협력하면은 충분히 1년에 18%씩의 예산 증액은 과히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노하우와 인맥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100%를 상향 조정했는데 저에게는 이미 이원택이라는 국회의원이 있고 저 김제시장 후보인 김종이라는 국회의원 2명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상임위별로 예산결산위원회별로 인맥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성주 후보의 보충 질문 시간인데요. 시간은 역시 30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이원택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본인이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가능했다고 하셨는데 시장이, 그것도 무소속 시장이 어떻게 대규모 국가 예산을 가져온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년에 2,500억. 후보님 논리대로면 민주당 후보인 제가 도지사와 또 172석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도움으로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원택 후보와 당은 다르지만은 김제를 사랑하는 애양심은 같다고 봅니다. 김제를 위해서 이원택 후보가 내가 김종회와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서 힘쓰지 않는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의원 자격이 없겠지요. 이원택 후보가 당연히 10% 정도는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당시 여당도 아니었고 민주당도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민평당의 일개의 초선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이 합해서 노력하면 당연히 18% 이거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약 이원택 의원이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김제 시민의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에 협조하지 않는다 하면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성주 후보의 공약 발표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김제시는 전라북도에서 6번째입니다. 어쩌면 완주 다음으로 7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정읍과 남원은 내륙과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우리 김제를 앞질렀습니다. 시민들과 정치인이 똘똘 뭉쳐서 노력했다면 김제는 이미 전북권 4대 도시가 되었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김제는 인프라가 좋습니다. 전주와 혁신도시, 익산이 옆에 있고 머지않은 미래의 새만금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1970년도 우리 김제시 인구가 26만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반드시 임기 내에 전북권 4대 도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완주보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낙담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발상을 해서 인구 10만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생활과 학군이 우수한 그런 환경에서 거주하고 싶은 욕망이 다들 있지 않겠습니까? 김제 동북권에 어린이 특성화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면 역발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째는 새만금 신항만이 개항하기 전에 사업 구상을 하고 발전 계획을 수립했어야만 하는데 우리 김제시는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신항만이 개항하기 전에 물류단지 조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구 10만 탈환의 시작이고 또 그게 바로 4대 도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북권 4대 도시 도약을 위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저 정성주가 발로 뛰고 땀나도록 노력한다면 반드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정성주 시민에게 약속합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성주 후보의 공약 발표였고요. 이에 대한 김종회 후보의 개별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간 30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 후보의 좋은 공약 들었습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구별할 줄 알이라고 봅니다. 국가사무는 법령에 정해져 있고 지방사무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요. 후보님의 방금 이 거창한 이 공약들은 제가 알기로 국가사무입니다. 새만금 신항 스마트, 수도 전용 항만, 새만금 신항 배후 물류단지,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이러한 거창한 공약은 국가사무이지 지방사무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공약을 하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공약을 하셨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 네. 알고도 하셨다면 시간이 허위라고 마무리됐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후보님. 네, 저는 그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동북권에 신도시를 만든다. 저는 취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북권에 베드타운 형식의 유성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김제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 동북권에 쉽게 말하면 전원주택단지나 베드타운 이런 입지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또 값도 저렴해서 어린이 친화형 특화도시 이렇게 아주 만들기가 좋고 또 동북권 개발이 급물살을 타야만이 우리 백구에 위치하려던 KTX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면 KTX도 다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했는데 저는 12년간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시의 예산을 다루는 것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아껴야 할지, 필요 없는 예산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서 김제시 예산의 순세계 잉여금으로 보통 500억에서 600억, 7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투입해야 합니다. 또 재정안정기금이라고 해서 500억을 작년에도 그 올해 150을 던 돈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도 공약에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회 후보의 추가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오랫동안 1분 30초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그 좋은 공약들이 하나하나 국가 사무인 법령으로 정해진 공약이지 우리 시장이 할 수 있는 지방 사무 조례로 정해진 공약이 아니니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이 부분에 답변을 저는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약에 대한 말씀만 계속 해주시고 되니 이것을 보고는 이 유권자 시민 여러분들께서 의아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주시기를 저는 국가기관 국책사업 유치 공약도 분명히 있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가 완공되면 저는 새만금 개발청이라든가 새만금 공사를 유치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같은 경우는 지금 세종시에 있다가 이제 군산에 임대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수변 도시가 완성이 되면 반드시 이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이원택 국회의원님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수변 도시에 서해 연구소 다 국립입니다. 이 이원택 의원님과 민주당이 원팀이 돼서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북도의 산하 공공기관도 유치하고 모든 사업을 민주당과 같이 원팀이 돼서 추진하겠다. 농식품부 공모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발언 시간 추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끝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후보들에게 공통으로 제시되는 질문을 듣고 정해진 2분 동안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2021년 11월에 김제시 백구면에 전국 최초로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스마트팜을 통한 고부가 가치 융복합 산업으로 성장시킬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성주 후보부터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준배 시장님께서 4년간 가장 잘한 일을 뽑으라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치할 때 시비가 참 많이 들어가네. 국도비가 적네. 유치가 적절치 않네. 관리비가 많이 드네 등 말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스마트팜이 우리 김제 농업을 몇 단계 끌어올린 또 가장 큰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박준배 시장의 최대 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기본 단계에서 청년 창업농을 육성해서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농들이 김제에 와서 보고 김제에서 정착할 수 있게 마련하고 이 사람들이 배우고 나서 떠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배워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김제에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혁신밸리 스마트팜 기능이 이분들이 와서 청년 창업농들이 됐을 때 김제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제에서 농업 용지를 취득하고 기반을 잡을 수 있는 영농 정책 지원금을 우리 시 예산의 기금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펀드를 조성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연계 사업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구 특장차가 잘 되니까 특장차 단지도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스마트 혁신밸리도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제 미래 농업이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지식형, 지능형 농업 아니겠습니까? 현대화되고 미래지향적이고 4차 산업을 대비한 농업이 스마트팜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5번 무소속 김종회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 당시 전남지사와 연계해서 750억을 배정받아와서 박준배 시장과 협력해서 만들어냈던 결정품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입니다. 저도 무엇보다도 우리 김제시가 농업도시인데 스마트팜으로 점점
변화,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어요. 첫째로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청장년층이 이 스마트팜으로 농사짓기는 너무나 진입 장벽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체장과 국가가 유기적으로 스마트팜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과체류가 일정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잉 생산에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 판매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매 전략이 부수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이고 유기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로의 개척에 있어서 대중국 무역의 개척이 가장 우선시 돼야만이 스마트팜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더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기적 방향과 장기적 방향으로 나눠보면 단기적 방향으로 보면 고부가 가치의 농산물을 선정해서 우리 김제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이런 쪽으로 우리가 특화를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인프라 또 고령농 보호 정책을 함께 해줘야 합니다. 이 장기적인 산업 인프라가 소프트웨어 부분, 빅데이터, 센서 개발, 인공지능 기업 등 이것이 함께 되지 않으면은 고부가가치로서 미래 영역으로서 스마트팜이 자리를 잇는다 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에게 8분씩 주어집니다. 김제시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답형 질문이 아닌 이상 상대 후보에게 답변 시간이 30초 이상이 되도록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기호 5번 무소속 김종회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8분입니다. 정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낙후된 김제를 변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뜻은 함께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예산의 확충과 재정 자립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정 후보께서는 예산 문제는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앞서 드렸고, 재정 자립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확충시킬 것인가를 듣고 싶은데요. 재정 자립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0% 내외에 불과한데요. 이 자주재원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상향시킬 것인가. 이 자주재원이 마련되지 않고는 우리는 영원히 낙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주제에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금 재정 자립도가 10%대라고 했습니까? 자주 재원이 10%대라고 했습니까? 재정 자립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것은요? 자주 재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자주 재원의 비율을 상향시킬까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10% 내인 것은 맞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주 재원은 무엇입니까? 자주 재원은 저희가 지금 쓸 수 있는 돈에 대한 거, 쉽게 말하면 지금 저희가 국토비가 내려오는 5천억 중에서 쉽게 말하면 10% 아닙니다. 5천억 중에 전혀 아닙니다. 정 후보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이 아니고, 자주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십니까? 입니다.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자주 재원의 이름 먼저 밝혀주십시오. 자주 재원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주 재원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자주 재원이? 이 재정 자립도는 시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과 이 재정 자립도가 형성되지 않고는 시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저는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인식해야만이 시정을 이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자주 재정도 지금 저희가 편성할 수 있게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국토비 중에서도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후보님. 자주 재원은 무슨 세원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 세원을 어떻게
고양시킬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러면 힌트 드리죠. 예.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율 수입의 플러스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전혀 이해를 못한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죠. 지방세를 어떤 방향으로 인해서 고양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는 또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싶네요. 지방세는 이 지방 수입과 지방 수입과 세유 수입이 세유 수입이지 않습니까? 예. 아니 자주재원이 지방세 플러스 세유 수입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방세는 무엇이며 어떻게 고양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세는 지방 세입과 세유 수입이 플러스한 것이 지금 지방세인데 아니 그 자주재원입니다. 지방세가 아니고요. 자주재원은 지방세 플러스 세율 수입이고요. 지방세를 어떻게 고양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재정자립도는 무엇으로 나눕니까? 재정자립도는 일반 회계세입에서 지방세 플러스 세율 수입 마이너스 지방세 곱하기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제 주도권 시간이니까요. 자주재원에 대해서 김정희 후보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공부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까지 있으면서 애결산 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아주 잘하는데 나중에 김재 씨를 이끌어 나갈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내가 주도권 질문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것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국회와는. 우리 시정을 이끄는 이 토론의장이에요. 시정의 기본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예산과 재정 자립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편성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이것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후보님이라고 하면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부분 재정 자립도를 어떻게 고양시킬 것이며 재정 자립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선행 이익이 돼야만이 그래도 준비된 시장이다. 시민과 아울러서 시정을 변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전혀 공부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지방세는 취득세, 면허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관할 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한 대가적 보상 없이 지정하는 조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올려야만이 재정 자립도가 상향되면서 경제가 변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율 수입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세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어떤 방향으로 세율 수입은 확충시킬 것입니까? 세율 수입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가 하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숙지해야 한다라고 생각들기 때문에 후보님께 거듭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율 수입 증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예. 후보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잘 모르니까. 예. 세율 수입은 조세 이외의 수입을 통틀어 이런 말인데요. 이것은 경상 이전 수입입니다. 재산 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 씨의 재산을 확충하는 것이 세율 수입을 상향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율 수입은 재산 수입과 함께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 시간 좀 남았나요? 예, 1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아주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후보자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KTX 역사를 신설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공약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 저는 고민입니다. 제가 의원 시절에 예비 타당성 결과 1억 원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0.3%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이것이 무산된 일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 무산된 KTX 역을 신설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전에도 전주일이
군산, 김제 이 혁신도시 140만이 이용하는 혁신도시를 이 목천포를 넘은 김제 지역에 유치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익산역으로 갔는데 이제 지금 새만금이 활성화되고 동서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위치 변경을 다시 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군산에 공항이 생기고 또 동서도로, 남북도로 다 뚫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도는 화물철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주에서 새만금을 잇는 철도 예. 또 네, 발언 마무리해 주십시오. 짧게. 네. 또 김제에서 새만금을 거쳐 전주를 잇는 그런 지정인 김제 검산동 쪽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애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지났고요.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성주 후보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시간은 역시 8분입니다. 예,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관공서가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동사무소만 이전하더라도 주변에 상권이 생기는데 하물며 도청 정도가 이전하면 그 효과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김종희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희 후보님,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도청 소재지가 이전한 경우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도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례시 지정이 이루어지면 도청이 이전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이 새만금으로 김제로 도청 이전에 제가 말씀을 있어서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이 아니고 예.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전남 도청 소재지가 어디에 있죠? 지금 현재 무안에 있습니다. 네, 무안에 있죠. 예. 그래서 경남은 창원에 있고 경북은 안동에 있고 충남은 홍성에 있고 예. 경기도는 수원과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광역시가 존재하는 도에서 도청 소재지가 그건 이전한 케이스고요.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는 춘천에, 또 충북은 청주에, 전북은 전주에 있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그것이 예. 특례시 말씀입니다. 아니 제가 들으시는 예. 질문이 예. 전북 도청이 17년 전에 신축한 이유 알고 계시죠? 18년 전입니다. 예. 예. 근데 만으로 17년 그 말꼬리 잡지 말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 도청 이전을 위한 쉽게 말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제가 도청을 이전한다는 이유 말씀이죠? 아니요. 지금 전주 도청이 옮겨진 이유. 옮겨진 이유. 제가 도청을 이전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18년 됐다고 했죠. 지금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전라북도 도청 서해안시대 전략안이 3년 전부터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는 전라북 도청이 지금의 신시가지로 옮기게 된 이유를 물은 거예요, 지금. 그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그 이유에 답변 드리려면 아마 1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요것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도청이 이전되기 위해서 전북도청이 가장 작은 액수로 이전을 했거든요. 1690억 소요됐어요. 3천억 들어간 데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주시청만 하더라도 너무 부족해서 새들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그래요. 너무 허황된 공약 아닌가. 이렇게 30도 지났고 예.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 도청을 이전하려면 시민들과 사회적 공감대가 좀 형성되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전주시가 광역시로 승격이 된다든지 아니면 도청이 수십 년이 돼서 쉽게 말해 붕괴 위험이 있다든가 안전등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렇게 노후화가 됐을 때만 청사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청사를 지금 새만금으로 도청을 옮긴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 그 지금의 청사 17년 됐습니다. 전주 시민, 완주 군민, 또 혁신도시 이분들은 또 어떻게 설득할 예정입니까? 예, 아주 일반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편적 역사를 도청을 옮긴다면 방금 정 후보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일반적 논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 헌정사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시행했던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아이, 말씀하세요. 누구 질문 무엇인가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만 2년 만에 22조를 제가 투자했습니다. 어머 말씀 하시지 말고요. 이 말씀이 곧 그 답변입니다. 신시가지에 있는 알겠습니다. 도청을 이것과 신시가지에 있는 도청을 예. 지금 물뿐이 없는 사람도 없고 자치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새만금으로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가신다고 하면 여기 전주 시민들에 대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거냐에 대해서 제가 물었거든요. 그 답변을 해야지 뭔 이명박이가 나오고 지금 아니 그건 너무 성급한 말씀이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김관영 민주당 후보께서도 이 새만금을 광역화한다 했고요. 또 조배숙 후보께서도 메가시티 한다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7대 공약 첫 번째 메가시티화입니다. 메가시티화 하면은 이 내면이 수변도시 부지의 정부 아무 말 여기가 뭐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물어본 의도 이 전주 시민들이랑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이 시간만 끌지 말고요.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참 답변만 드린다고 어무 말씀만 아니 너무 그렇게 성급히 생각해서 그렇고 자 다른 질문 드릴게요. 답변을 못 하시니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으로 이전한다는 장소 가보셨습니까? 새만금 어디로 이전한다는지 제의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수변도시 이호방주자 안에 있겠죠. 수변도시를 포함한 그렇죠. 포함합니다. 포함한 김제 권역입니다. 이제 예. 지금 그러면 동사무소 옮기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커다란 도청 소재지를 옮기는데 그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관공서 이전에 따른 행정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이미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설정되었으면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반문하시지 말고 답변하세요. 이거 지금 주도권 가졌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윤 대통령께서 새만금 메가시티의 일환으로 새만금 수변도시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행정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 절차를 국가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다른 답변만 하시고 계세요. 공공도시 이 이전 안이 이미 일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을 물어보는데 뭔 답을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보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말에 답변만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죠. 그건 지금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행정도시를 그래서 제가 아까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이가 여기서 왜 나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르는 게. 아니 가만히 계세요. 30초가 아니라 시간 혼자 다 버리는 시간만 진짜 혼자 그러고 있습니다. 김종인 후보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시고요. 도청사 이전을 위해서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의견 수립하는데 2년, 새로운 부지 선정하는데 2년, 신도시 기본계획 하는데 1년. 나머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라도 말씀해 보시나요? 정성주 후보 답변 시간도 주셔야 됩니다. 드립니다. 아무 말씀을 해서 그러지. 예?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 개발 독재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불가능한 일을 이전한다고 하는지. 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행정 절차에 대해서 마시고요. 네. 저는 분명히 제 임기 내에 전북 도청을 김제를 포함한 새만금 권역으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했지. 제가 임기 내에 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이명박 정권의 말씀을 했던 게 그런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 것이 현실적인 법안입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 말씀만 해서요. 행정 절차하고 뭔 제왕적이 나오고 이명박이가 나오고 토론 마무리해 보시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가 또 관련 질문입니다. 네, 지금은 두 번째 공통 질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역시 제시된 질문을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전북의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입니다. 그런데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된 지 10년 넘게 행정구역 분할 문제를 놓고 김제와 군산, 부안 3개 시군이 갈등을 지속해왔습니다.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넘어서 새만금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은 2분이고요.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성주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예, 새만금 사업이 국가 사업인데 국가 사업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개 시군이 협력하고 또 전라북도에서 적극 지원해야만 국가정책 사업이 되는 건데 사실은 행정구역으로 3개 시군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구역 관할권 갈등을 해소할 방법은 3개 시군을 통합하는 문제와 새만금을 놓고 새만금시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새만금시를 만드는 문제를 놓고 보면 하나의 기초자치단체가 되려면 첫 번째 주민이 있어야 하고 또 두 번째는 행정구역, 땅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자치권이 있어야 합니다. 자치권이사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은 있다 하고 땅도 존재하고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만금시만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고 학문적인 얘기며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3개 시군이 통합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갈등 해결의 기본 출발점은 각 시군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서로 상의 논의를 거쳐서 통합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메가시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관할권 갈등을 없애고 국가사업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3개 시군 통합을 전제로 하지만 사실은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양보를 하고 타도시를 배려하고 존중해야만 가능한데 우리 김제 땅임에도 분명함에 불구하고 모든 것이 군산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동서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신앙만 문제도 그렇고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결정을 한 다음에 전체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행정구역이 먼저 결정되는 것이 갈등 해소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5번 무소속 김종애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 해결책 참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방금 정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행정구역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과거 역사를 올라가 보면은 조선시대 500년 동안 새만금 전체는 김제 땅이었습니다. 만경현 소속이었어요. 고군산 열도까지 전체가 다 만경현이었던 것이 해방 이전 외정 지하에서 우리 호남의 쌀을 군산항을 통해서 실어가기 위해서 모든 고군산 열도를 포함한 새만금 전체를 군산에 편입시켰던 것입니다.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500년 동안 김제 땅이었던 것이 100년 이전에 군산 땅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새만금은 하천과 산맥을 위주로 먼저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건식 시장께서 무진 애를 쓰셔가지고 어느 정도로 방조제에서는 1방조제는 부안, 2방조제는 김제, 3, 4방조제는 군산.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동진강과 만경강 사이에 있는 김제의 관할권을 먼저 인정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메가시티든지 광역시티든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합리적으로 서로가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지역 이기주의에서 싸움밖에 될 수밖에 없고 외부에서 발전 방향을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메가시티, 광역시티로 가기 위해서는 합의하고 양보하고 관할권 갈등은 원칙과 보편 논리에 따라서 이익을 분배하면 이러한 것은 어려움 없이 싸울 이유가 없어진다. 또 통합되어도 구로 나누든지 광역시 어떤 형태로 나누어져도 이것은 나눔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만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에게 9분씩 주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자유로운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답형 질문이 아닌 이상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역시 30초 이상은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기호 5번 무소속 김종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9분입니다. 정 후보님, 우리 농업도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 식량 자급도가 20%가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김제가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회는 될지언정 현실적 농민의 아픔,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직불금이라는 형태로 보존해 줘 왔는데, 또 이것이 지금은 공익적 기능을 우리가 인정하자라고 해서 공익적 직불금으로 농민들을 좀 보조하고 있는데, 이 공익적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진짜 직불금제가 이제 소농 위주로 지금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0.5헥타 이하 이렇게 직불금을 그렇게 해서 주는데, 저는 지금 대농보다는 소농 거기에 주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있으면 직불금제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대농이 많기 때문에 지금 소농 위주로 일하기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쌀 편중 중심에서 잠깐만 소농 직불금을 0.5헥타 신설해서 지금 12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아주 정확한 답변이었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상박하우 소농들 고령농에 대한 혜택, 아주 좋은 이거 정확히 이해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질문한 주안점은 그 부분이 아니고, 공익적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공익적 기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에 따라서 아까 소농도 이렇게 상박하우에 의해서 수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공익적 기능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공익적 기능을 무엇이라고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질문이. 이제 쉽게 말하면 쌀 위주에서 이제 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공익적 기능, 방금 답변은. 후보님의 답변은. 답변 한번 해주시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이고, 제가 물었는데 저보고 또 자답을 하라고 하네요. 잘 아시니까. 예. 나중에도 시정에 누가 되더라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공익적 기능은 아시다시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농부가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산소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기 때문에 농민은 준 공무원이다라는 인식을 하자는 것이 공익적 기능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지금 농민들에게 수당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당연히 보호가 아니라 받을 것을 받고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공익적 직불금 문제인데, 이 공익적 직불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 후보께서는 만약 시행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어떤 수혜 혜택을 베풀고 싶습니까? 공익적 기능에서. 저는 국가가 하는 것을 지금 농민이 하신다. 농민이 하는, 일단 이제 농민 수당부터 좀 농민 단체들과 또 농민들과 좀 상의를 해서 농민 수당 올리는 것부터, 또 농민이 할 수 있는 것을 지자체에서, 국가가 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같이 협력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농민 수당을 상향하고 싶은 지금은 6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60만 원인데, 이제 저는 뭐 딱 어떻게 정했다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100만 원 정도는 줘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방안이고,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보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가장 큰 확률을 차지하고 있는 배분율이 농업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정 후보님께서는 그 19%의 농어민 그 비율을 30% 올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이의 갭을 다른 데서 축소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은 좋다고 할 텐데, 그 축소된 부분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등 이 부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자리매김하실 것입니까? 저는 예산은 이제 심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예산을 19%에서 꼭 30% 예산을 증액한다는 말이 30%가 들어갔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제시 예산이 많이 당해년도에 쓰지 못하는 예산도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말해서 그 순세계 임기응급 정도, 또 지금 정부에서도 이 주경험은 급여세가 800억 정도 옵니다. 그런데 순세계 임기응급 정도 가지고도
예산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까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서 당해년도 예산을 당해년도에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써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사장돼서 계속 넘어가고 또 안정화 자금도 500억씩 넣고 이런 예산을 아주 전략해서 생각입니다. 예, 좋은 생각인데 꼭 만약에 당선이 되면 농어민들에게 30%의 상향 조정 예산을 시행하기를 바라고요. 대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조금이라도 가서는 안 된다. 아울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더 지금 절박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 저는 지금 아까 19%를 30%로 농업예산을 정해간다고 해서 뭐 1년에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 내에 4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큰 예산에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이라 그게 아까 남아있는 예산만 가지고도 다 충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뭐 소상공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소상공인과 대화도 하지만은 지금 쉽게 말해서 잘 검토해야 할 그런 예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김재희 씨. 남아있는 예산도 많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충분히 활용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간에서 저를 철새 정치인이다. 또 제가 민평당 시절에 정 후보를 공천 주었는데 정 후보를 공격한다. 이런 말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 후보께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철새 정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번의 탈당을 하시고 있는데 제가 동의한다는 것은 모든 우리 시민들이 아니 본인의 의사를 말씀해 주시고 시민은 어차피 자율 의사에 따라서 생각이 각각 다르니까 시민 말씀하실 거 본인 철새 정치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번 일을 보고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에 복당한 지 5개월도 안 돼서 도로 나와서 무소속에 나왔을 때 보고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예, 그래 철새 정치이다 라고 또 인정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공천을 줬는데 의리를 배반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간단하게만 답변해 저는 주세요. 그런 말씀을 한 일은 없고 이제 의견을 본인이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저희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김제시 의회 11명의 의원들이 김종희 의원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 김제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1심 동체에서 만든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죠. 철새 정치인, 제가 철새 정치인이라고 하면 정 후보께서도 하실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운명공동체로 행동을 같이 해왔어요.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에서 민평당으로 민주당에서 같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나왔을 뿐입니다. 똑같이 행보하다가 저는 나왔어요. 그러면 철새라고 하면 똑같은 철새일 것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또 공천 주었다. 나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낙선된 이유가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정성주 후보님을 포함한 의원들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당선시키는데 일조하였고 낙선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분이 여기 계신 정 후보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리 없다, 의리 있다 말할 자격이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희 후보 주도권 시간 9분 지났고요. 이번에는 정성주 후보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시간은 역시 9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출마가 보복 때문에 나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옳고 바름을 세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입문에서 제가 어디를 갔다? 자, 국민의당에 가서 의원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드는데 일조를 했지요. 만드는데 일조를 했어요. 예. 자, 그리고 거기서 민생당 간 것까지는 자동으로 갔기 때문에 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는 아무 정당에 간 일도 없고, 예? 다 딱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김종희 후보님은 지금 몇 번이나, 예? 탈당하신지 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5위에 걸쳐서 탈당을 하고 창당도
2위에 걸쳐서 복당도 한번 하고 7개의 정당을 거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자, 저는 아까 저보고 같다고 철새다고 하면 김종희 의원님은 무슨 새가 됐다가 저는 참 시민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고요. 네. 저는 이렇게 자,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저- 답변을 요구하시면 좀 하세요. 답변 시간을 저한테 아니, 주시합니다. 제가 드릴게요. 예, 주세요. 충분히 다 드릴게요. 예, 예. 이제 질문 하나도 안 했는데 답변을 더 많이 하려고 하면, 예? 자, 김종희 후보님. 하나 묻겠습니다. 예. 국회의원 임기 동안 공보 책자를 보니까 법안 발의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법안 발의 7위, 또 가결 건수 2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법안 발의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민생에서 필요한 법이 무엇인가, 새로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민생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수합해서 시대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이 법안 발의입니다. 따라서 그 법안 발의가 7위였다라는 것이고, 그 자기 법안 발의에 대해서 또한 그 부분을 자기 능력을 발휘시키는 것이 통과율입니다. 예, 이제 알겠습니다. 예. 예, 충분히 알겠고요. 통과율이 예, 2위라는 예. 것입니다. 4년 동안의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대표 발의를 48건 했습니다. 예. 48건 했는데 지금 이 시민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 폐지 법률안이 31건입니다. 예? 이게 시민을 위한 것인가? 폐지 법률안이 31건, 일부 개정 법률안이 16건입니다. 유일하게 제정 법률안 한 건이 있습니다. 갯벌에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 오로지 한 건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공부지에 시민을 속이고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일꾼이다라고. 이게 지금 맞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종희 후보님, 민주당 공직자 후보 등록하시고 또 검증도 통과하시고 경선에서 후보 등록 취소하시고 경선에 불참하고 포기하고 있다가 주특기인 민주당에 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셨는데 그러면서 공천폭력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두 가지 답변 드리면 되죠. 예. 짧게 30초 내에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모르면 중간은 간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47건에 37건 하나의 통과. 이것은 이 하나를 만드는 의원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수치에 불과한 것이지 모르는 분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무지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질문은 내용에 답변을 하지 않고 이것입니다. 질문된 답변 이거예요. 제가 민주당을 탈당하신 얘기를 물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법안 말씀하셨잖아요. 법안 말씀 답변입니다. 예? 포기하고 모르는 분이 아는 예? 것처럼 이렇게 자, 국민을 호도하는 이런 경우 자, 대포별에 있을 수 48건 중 없습니다. 폐지법률안 지금 인터넷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이버에 그 다 있고 인정드린다니까요. 정말 이 일부 개정 법률안도 전부 공동 발의 아닙니까? 인정하는데요. 자, 이것도 한 건에 갯벌 지속하는 관리 보건도 하나 통과한 분 12명의 아마 300명 의원들이 중에 공동 발의한 겁니다. 자, 제 주도권입니다. 두 분 제 토론 규칙을 주도권입니다. 좀 지켜주십시오. 아무리 예, 두 분 주도권이면 토론 규칙을 지켜서 하십시오. 제가 물어보는 말에 답변을 해주시면 답변 좋겠습니다. 기회를 안 주고 그렇게 예. 호도하고 계시니까 그러죠. 정 후보님 답변 기회 주시고요. 김 후보님 답변 기회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다시 묻겠습니다. 민주당 너무나도 호도하고 옳지 예. 않은 일을 답변 말씀하십니다. 기회, 예, 잠시만요. 자, 민주당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데 공천폭력 운운할 자격이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팩트의 보도에 의하면, 보도자료입니다. 정성주 후보자의 전과는 단순 폭력이 아닌 조폭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일부 수사기관 출신이나 사회단체는 정성주 후보 폭력은 살인미수나 살인교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말 같은 말씀을 하세요. 에? 그에 대한 그러면 왜 고발이나 대응이 않고 계십니까? 분명히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공심위도 있고 고발을 해야 하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지금 시민들은 질문의 사실을 의도를 흐리지 인정하고 말고요. 질문의 의도를 아니, 흐리지 말고. 질문도 두 후보님 자, 질문의 잠시만요. 의도를 잠시만 흐리지 말고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정 후보님, 이용하고, 예. 정 후보님 질문하시고요. 김종혜 후보님은 그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하십시오. 이것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제가 지금 아직 연계가 안 돼서. 예, 정 후보님 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지금 답변을 계속 안 하고 계시니까. 아니요. 예? 답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 답변하십시오.
제 시간입니까? 예, 20초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민주당이 원칙과 근본이 무너진 당에게 저는 잘못됐다 생각하고 과감히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 생각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정성주 후보가 사실이 아니다 보면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정 후보님. 저는 원래 네거티브나 마타도어는 하지 않습니다. 다 당이 있고 당원으로서 김종희 후보님 같이 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번에도 4개월 있다 당론이 무엇인지 당한다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꾸 그런 말씀만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제가 말씀 좀 합시다. 알고 있는가 모른가 근거도 없이 네, 그런 말씀을 무효하십니까? 예.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근거. 아니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5번의 탈당. 아니 근데 예? 당헌 당규를 아니, 모른다는 말이 제가 김 모릅니까? 후보님. 지금도 저는 토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로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겠다. 평생을 반성하며 살았다. 수도 없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다. 나머지 일은 예? 공심이라든가 또 최고위원이라든가 재심위원회에서 다 검증받고 또 가처분 신청해서 법원에서도 다 검증받은 내용입니다. 그 일 가지고 지금 말을 꺼내서 제 질문의 의도를 흐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후보들은 박준배 시장님, 지금은 탈당했지만은 정호영 후보, 저와 셋이서 4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선거를 했습니다. 다 훌륭하신 분이고, 예? 그래서 박빙의 승부를 해서 겨우 결론이 났습니다. 그 틈을 타서 주특히 민주당을 탈당해갖고 무소속으로 공천폭력이나 운운하면서 출마하셨어요. 출마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실컷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공천 배제 사유 7가지 중에서 1번이 이 사유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근데 이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 대응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이 더팩트의 기자 등등 여러 기자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8번, 3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공천이고 잘못된 충분히 30분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요. 저는 네거티브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김종희 후보님이 좀 고발 좀 해주시고 시민을 속이는 정치, 배신의 정치, 이 변절의 정치, 철새의 정치에 저는 끝판왕이라고 봅니다. 김종희 후보는 민주당이 사면한다니까 복당하고 거기에다 김제 시장 선거 포기했던 사람이 정성주가 경선에 드니까 이때다 하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 이것이 과연 맞는 품격인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유학을 하셨다는 분이 입으로는 품격을 말하고 뒤로는 이렇게 배신을 한다는 권력을 사유하겠다는 건 바로 그 무엇입니까? 권력 욕심이 지나치면 당하기 마련입니다. 시민들과 당원들께서 김종희 후보를 두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시민과 당원들의 탈당에 대한 사과 먼저 하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답변 기회 주십니까? 예, 한 20초, 30초만 드리겠습니다. 김종혜 후보 하실 말씀. 예.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부인하면서 철새 운운하고 의리 없다 운운하는데 저를 당선시키는데 일조한 사람이 정 후보입니다. 저를 낙선시키는데 최고 일조한 사람이 정 후보입니다. 과연 누가 배신자이며 과연 누가 철새입니까? 시민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예. 저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말씀에 정성주 후보 혹시 반박하실 시간이 있으면 한 20초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방 김종희 후보님 말씀대로 그때 안 돕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 저는 정말로 김종희 의원님과 그때 안고 민주당에 복당시켜준 이원택 의원님과 도당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마무리해 말씀을 주시기 드립니다. 바랍니다. 예, 저희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이고요. 발언 시간은 두 후보께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성주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정성주를 키워주고 지켜주신 분은 오직 김제 시민입니다. 여러분이 키운 정성주, 이제 제가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없는 길은 새로 만들고 뚫린 길은 더욱 단단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김제, 전북권 4대 도시로 도약, 국가 예산 확보, 기업 유치 등 무소속 시장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성주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민주당이 원팀이 되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간 실시됩니다. 기호 1번 정성주를 선택해 주시길 바라며 김제 시민이 키워주신 정성주, 반드시 김제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약속드립니다. 김제 시민을 보시고 따뜻한 민생시장이 되어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5번 무소속 김종회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민생 경제를 되살릴 능력이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다양한 산업 기반을 만들어 인구를 유입시키고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예산 확보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활동하며 김제시 예산을 2배 가까이 증액하는 데 일조했던 저 김종회가 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 활동을 통해 다져진 인적 네트워크와 검증된 예산 확보 능력을 바탕으로 김제시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김제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올 경제시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유능한 인물을 선택해 주십시오. 성과로 검증된 준비된 후보 기호 5번 김종회에게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후보가 김제시를 이끌 적임자인지 살펴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전주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김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